자, 이제 조기 대선을 의식한 여야 설전이 점점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최근 민주당을 중도 보수 정당이다 이렇게 규정한 이재명 대표는 상속세 개편과 관련해서 아직도 초부자 감세 미련이 있냐 20일, 23일 잇따라 글을 올리며 국민의힘을 압박을 했습니다. 이 상속세를 두고는 국민의힘, 민주당 모두 상속세는 일괄 공제해서 5억 원인 거를 8억에서 10억 사이. 그러니까 민주당은 8억 원, 국민의힘은 10억 원. 또 배우자 공제는 5억 원에서 10억 원. 이거 똑같습니다. 양당이 한도 상향을 추진하고 있는데 국민의힘은 상속세 최고 세율 50%를 10% 인하해서 40%로 낮추는 게 본질이다라고 주장하면서 맞서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재명 대표는 국민의힘이 상속세 최고 소율 인하를 고집하면서 정작 중산층이 혜택을 못 받고 있다 이렇게 공격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 논쟁은 어떻게 보세요, 우리 박원순 의원님? 글쎄요, 뭐 감세 대 감세 논쟁 같은 건데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주장처럼 그 부분부터 먼저 처리하고 이 초부자 감세 문제, 최고 세율 문제는 나중에 논의도 되나요? 글쎄 저는 뭐 그 이재명 대표가 주장하는 뭐 상속세 기본 공제율을 지금보다 상향하는 10인데 이제 18까지 최대 상향하는 것도 그다지 중요한 문제 아니라고 생각해요. 중요한 문제 아니다. 그 민생이나 경제하고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면 이게 선거용이라고 보시는 거예요? 선거용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지난번 0.73%의 패배를 아마 서울의 이른바 마용성 같은 지역, 이 지역에서 조금 더 얻을 수 있는데 못 얻었다. 이렇게 읽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해당 지역 맞춤형 공약, 그러니까 서울에 있는 아파트 한 채 상속세 없이 상속받을 수 있는 요걸 내건 건데 그 대상이 얼마나 될까 보면 대한민국의 그 피상속인 중에 상속세를 내는 사람이 불과 6%가 안 됩니다. 그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사람이 또 얼마 될까 보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마찬가지죠. 최고세율 인하하는 건 더더욱 희소한 거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보기에는 세수 기반이 가뜩이나 약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냥 약간 뭐 이제 감세 공약을 가지고 서로 경쟁하는 건데 저거 가지고 뭐 끝장 토론까지 하자 어쩌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뭐 하자고 나왔더라고요 오늘. 그게 이렇게 가치 있는 일일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가 이제 최근 들어서 뭐 중도 보수로까지 민주당을 규정하면서 우클릭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민주당의 근본적인 정체성이나 역사성을 재규정하겠다 이런 시도라기보다는 그러니까 선거 앞두고서 좀 우클릭을 과감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정상궤도에서 이탈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내란 동조당, 극우 정당화되고 있으니까 그 빈 공간이 커 보이잖아요. 근데 거기에 과감하게 이제 정책을 내겠다. 아마 저렇게 매크로한 게 아니고 마이크로한 우클릭 공약을 계속 낼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왼쪽으로부터 도전이 없는 거 아니에요 이번 선거는. 심상정도 없고 예. 조국도 없고. 근데 이제 다른 변수가 있을 수 있어요. 계속 저렇게 중도 보수로 우클릭으로 이렇게 강하게 가면 왼쪽에서 전략적 투표 포기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대안이 중도 보수와 극우밖에 없다 그러면 투표 안 하는 사람이 있어요 대한민국에. 그 변수는 생각 안 한 것 같고 저는 그게 0.73보다 클 거라고 봅니다. 그에 대해서 이제 민주당이 어떤 답을 내놓을지 봐야 될 것 같고요. 구도 전략만으로 보면 진보 보수 이거는 별로 재미가 없고 오히려 그럼 국민의힘 살려주는 구도입니다. 그보다는 이게 헌정 파괴냐 아니면 헌정 수호냐 이렇게 가야 더 넓은 대상을 포괄할 수 있고 그 정말 국민의힘을 죽이는 그런 구도 전략이죠. 제가 보기에는 약간 좀 초반에 미스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지금 이제 양당의 입장이 부딪히는 부분이 있어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리면,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제 그런 것 같습니다. 그 이제 60억 원 이상의 초부자의 상속세를 왜 10%포인트 깎아주자는 거냐? 60억 이상 수백억, 수천억 상속 받는 사람이 서민이 맞냐?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초부자용 최고세율 인하, 중산층용 공제 확대는 무관한데 왜 연환계를 쓰냐 이런 입장인 것 같고 권성동 대표를 비롯한 국민의 입장은 이제 상속세 최고세율 50%는 강소기업의 승계를 어렵게 만들어 일자리 감소를 초래할 수 있다. 지금 우리나라가 상속세가 사실은 일본이나 뭐 미국이나 다른 나라 높잖아요. 이제 현실적으로 일자리 문제에 또 관심을 두고 있는 것 같거든요. 서로 주장하는 건 다 맞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게 그래서 얼마 전에 이재명 대표께서도 그 기업 이렇게 가업 상속에 대해서는
상속 공제 폭을 대폭 넓히자라고 그때 얘기를 하시지 않았나요? 지금은 또 입장을 바꾸신 건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하고 지금 요 상속 이 재산평가 가액과 상속세율에 대해서는 또 약간 뉘앙스가 다른 얘기를 연기하지 말자는 거예요. 다른 얘기를 하고 있어가지고 그래서 큰 틀에서 보면 이재명 대표님 말씀은 그냥 믿을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상황에 따라서 여기서 이 얘기하고 저기서 저 얘기하고 지금 이제 그런 상황들이어서 저분의 말씀은 그냥 스쳐가는 그냥 바람 중에 하나다 이제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 근데 이제 상속세로 들어와서 보면 어쨌든 옛날에는 이게 상속세가 별게 아니었는데 예. 서울의 집값이 올라가면서 예. 현실적으로 상속세가 좀 부담이 되는 상황들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옛날에 상속세가 세금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2%가 안 됐는데 1.9% 정도 그러니까 2019년 통계에 그랬대요. 근데 지금 작년 통계를 보면 2.5%까지 늘어났대요. 그래서 이제 정말 뭐 아까 말한 마용성이라든지 몇 군데 이게 집값들 폭등하면서 이제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좀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근데 저는 아까 박원석 의원님 말씀에 기본적으로 동의를 하는 게 문재인 대통령 때 파퓰리즘으로 그냥 너무 돈을 많이 뿌렸거든요. 예. 근데 그때 돈을 뿌리던 관성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안 한 것처럼 말을 그렇게 해서 그렇지 실제로는 똑같았어요. 똑같은데 다만 윤 대통령 저희 윤 정부 들어와 가지고는 세금 기업들 대기업 세금 감세가 이제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하면 세금 감세가 많이 이루어져 가지고 세수 펑크가 문재인 대통령 때 매년 한 국가 부채가 한 80조에서 100조가 늘어났거든요. 근데 윤 대통령 때도 똑같았어요, 계속. 그래서 이게 이렇게 가면 국가의 전체적인 재정 구조가 되게 안 좋은 구조로 가요. 그러니까 이 상속세에 대한 문제하고 별개로 기재부 입장에서는 정말로 지금 국고를 관리하는 입장에서 머리가 지금 아픈 상황들이고 그래서 어디로 불꽃이 튀냐면 중소기업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조그만 소기업 하시는 분들. 저 이제 동대문이다 보니까 청량리나 경동시장에서 가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거기 매출이 연간 매출로 하면 뭐 10억, 20억씩 적지 않으신 분들이에요. 근데 이분들한테 갑자기 무슨 옛날 몇 년 전에 상품권 취득해가지고 뭘 했는데 이게 적정하게 세무 처리를 했냐든지 다양한 식의 세무조사들이 이게 그냥 평범한 자기가 그냥 나 세무조사랑 나랑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보통의 백성들 국민들한테 세무조사가 윤 대통령 시절에 어마어마하게 들어왔어요. 이건 뭐냐면 기업하기 좋은 나라, 대기업하기 좋은 나라라고 하는 이 슬로건 때문에 세수가 부족해지니까 기재부에서 국세청을 쓰리쿠션을 때려가지고 국세청에서 결국은 보통 사람들의 있는 것을 규정을 엄격하게 적용해가지고 지금 그 상황들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볼 때는 무슨 정파의 문제다 이렇게 생각하실 게 아니고 어떻게 하면 국가를 이렇게 국고를 좀 넉넉하게 채우면서도 국민들이 크게 힘 안 들게 국고를 채워가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복지 정책을 하고 나라를 또 기업들이 그 상황 속에서 또 잘할 수 있는 최적의 지점을 찾아내는 것이 어딘가 이제 여기에 관심을 가져야 되지 세금을 가지고 이게 우리가 좌다 우다 무슨 진보 진영이다 뭐다 이걸 가지고 싸울 그 주제는 아닌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네. 자, 댓글에 이런 게 있습니다. 부자 감세는 신나게 하면서 유리지갑인 직장인들의 과세 표준은 수십 년 전 그대로 한다는 게 말이 되냐. 또 중도 보수 선언으로 답답하던 부분이 뻥 뚫리고 민주당의 이념이 훨씬 더 선명해진 느낌이다. 이런 의견. 마용성 노린 꼼수다. 뻔한 선거용 프레임. 또 국힘을 초부자 감세당으로 몰겠다는 민주당의 속셈이다. 이런 의견. 양쪽 다 선거 앞두고 쇼하는 것 같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장현주 부위원장. 그렇죠. 일단 뭐 권성도 원내대표가 뭐 토론을 받는다고 하는 것 같아요. 그러면 정말 국민의힘과 민주당 사이에 관련해서 정책 토론이 이루어질 수 있을지 요거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토론이 이루어진다라고 한다면 오랜만에 그 국민들을 위해서 정책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저는 굉장히 좋은 그림일 거라 생각하고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가 어쨌든 정책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관련해서 계속 아젠다를 먼저 선점하고 있다라는 측면을 부인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사실 국민들 보시기에는 누가 여당이고 누가 야당인가 이제 헷갈릴 정도로 사실상 국민의힘이 지금 집권 여당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지 않나라는 것이 지금 뭐 바로 보여지는 장면이거든요. 뭐 어쨌든 이 상속세 공제에 대해서 뭐 각자의 의견들은 있으시겠지만 이재명 대표의 이런 제안 때문에 결국 이 정책과 관련된 토론이 이끌어내진다라고 한다면
보면 사실 국민들이 보시기에 야당 대표지만 정말 여당 대표처럼 정말 이런 정책이라든지 민생이라든지 관련된 화두를 끌고 있구나 이런 모습 보여줄 수는 있거든요. 확실히 이런 지점에서는 전략적으로 플러스 요인인 건 분명해 보입니다. 그리고 뭐 토론 과정에서 이게 뭐 초부자 감세냐 그리고 이제 서민들을 위한 것이냐 이런 식으로 이제 주제가 갈린다는 부분에서도 사실 뭐 민주당으로서도 뭐 나쁘지 않은 구도인 것 같고 저는 토론이 좀 조속하게 열려서 국민들 보시기에 누가 더 집권을 하면 수권 정당으로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있는지 이 부분을 좀 국민들 판단할 수 있는 장을 열어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권성동 국힘 원내대표는 어제까지만 해도 이재명 대표는 인생 자체가 사기 범죄다. 공개 질의에 답할 일고의 가치도 없다 그랬는데 왜 또 마음이 바뀌었을까요? 근데 저희가 보기에는 이게 이재명 대표께서 이제 프레임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이게 마치 사람이 지금 중병이 들어가지고 수술하자고 수술실 얻어놓고 하고 있는데 거기 이제 약간 봉합하는 거 그거 해놓고 요것만 하고 아니 그 큰 돈 들고 위험한데 수술은 왜 하려고 그러는 거야? 이러는 거라고 저는 봅니다. 이 상속세법을 개정하자는 것의 핵심은 우리나라가 지금 그 최대 주주 할증까지 하면은 세율이 60%인데 최고 세율이 OECD 평균의 2배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100억짜리 기업이 한 번 상속하고 나면 40억짜리가 되는 거예요. 한 번 또 한 대를 더 상속하고 나면은 10몇 억짜리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도저히 강소기업이 살아남을 수가 없는 구조가 건강한 가족 기업이 우리나라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기업이 살아남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국 자본들이 들어와서 노린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기업주들이 이렇게 할 바에는 차라리 중국 자본에 넘기는 게 낫겠다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경제가 근본적으로 흔들리는 것을 막기 위해서 이걸 추진하자고 한 것인데 민주당이 지금까지 계속 막고 있다가 갑자기 그 중에서 좀 달콤한 부분 유권자들한테 소구될 것 같은 아파트 상속세 그 부분만 떼서 이것만 하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일관된 지금 패턴이거든요. 연금 개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내는 돈 조금 더 늘리자 이 부분만 지금 처리하자는 거예요. 근데 지금 그 민주당 안에는 소득 대체율을 44%로 크게 높이는 내용까지 들어있거든요. 그러면은 받는 돈도 크게 늘리자는 거예요. 근데 내는 돈 늘리면 뭐 합니까? 받는 돈도 그렇게 늘려놓으면은 결국 나중에 청년 세대들한테 그 부담이 그대로 또 전가되는 것이거든요. 52시가 마찬가지입니다. 반도체법에서 지금 기업들이 제일 원하는 것은 52시간제 요거 예외 적용해달라는 건데 지금 이재명 대표는 그거는 이제 됐고 나머지만 하자 이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체의 그 취지는 다 없애버리고 표가 될 것 같은 것만 해가지고 하자 이렇게 저는 거의 프레임 사기극을 벌이고 있는 것이라고 봅니다. 네. 자, 권성동 원내대표가 주제 무제한 1대1 토론이면 응하겠다. 그러나 정치, 경제, 사회문화 모든 면에서 끝장 토론하면 응하겠다는 거라서 상속세 관련 토론이 이루어질지는 모르겠습니다. 저희 재밌는 댓글을 올려주셨는데요. 노년 즐기기라는 닉네임을 쓰시는 분인데 지금 100세 시대인데 무슨 상속세 타령인가 이렇게 이제 자식도 아주 늙어서 상속을 받게 되는데 그런 의견을 올려주셨습니다.